월요일 오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물론 요즘 시장이 많이 무너지면서 많은 동학개미 분들이 시장을 좀 떠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봐도 저조차도 막 시장 보기가 싫었을 정도니까. 근데 어차피 방송도 해야 되고 또 그렇다고 그래서 피하거나 그러면 피하지 말고, 시장을 왜 피해?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과연 분할로 더 할 수 있는지,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지 딱딱 결정해주고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지수가 얼마나 웃겼냐면,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모든 악재가 엄청 많이 나오죠. 얼마나 웃겼냐면, 코스피 지수가 3000P를 넘으니까 갑자기 막 4000P를 간다는 둥, 뭐 어떻게 된다는 둥, 온갖 좋은 호재는 다 나왔는데 떨어졌죠. 자, 지금 2300P가 오니까 갑자기 또 안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오죠. 막 갑자기 2000P가 온다는 둥, 1900P가 온다는 둥, 또 이상한 얘기들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절대 전문가가 아니에요. 저 주식을 올라가고 떨어지고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주식 올라가고 떨어지고 어떻게 맞춰? 미래에서 온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카톡방도 운영 안 하고 리딩방 같은 거 절대 안 해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예요. 그게 말이 되냐? 올라갈 때 어떻게 맞춰? 물론 바닥에 있는 종목을 오래 들고 가면 떨어질 수가 없죠. 회사만 좋으면. 우리가 하는 투자가 그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서 온 사람이 아니면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지수가 2200이 올지 1900이 올지 뭐 2300에서 2400까지 왔다 갔다 할지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그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막 1000포인트가 넘어가니까 막 1500시다가 열릴 거다 안 왔죠. 근데 지금 떨어지니까 막 또 600P가 올 거다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그러니까 겁나면 개인이 팔고 그 물량을 외국인이 받고 이상한 현상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주식은 수급액이 나죠. 자, 오전만 해도 개인이 좀 사고 있었는데 지금은 좀 매도세가 줄어들고, 매수세가 줄어들고 매도세로 돌아섰죠. 그래서 이 물량을 또 외국인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1100억 정도 받아가고 있고. 자, 코스닥 시장은 지금 개인들이 매수세가 세졌다가 좀 줄었죠. 세졌다가 이게 아닌가? 그럼 줄어들고 있고, 외국인들 매도세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조금 더 지금 살아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죠. 오늘 테마별 시세를 좀 보면 탈모치료 관련주가 제일 강해요. 제일 강하죠. 이렇게 제일 강하고. 금융화폐, 디지털화폐, KCT, 한네트, 전기차 충전소, 이거 어제 알려드렸죠. 제가 왜 LG 헬로비전, 그러니까 LG에서,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LG에서 이렇게 전기차 충전 사업에 뛰어든다는 애플망고를 인수했죠. GS에너지와 같이. 그러면서 LG 헬로비전 실질적으로 보면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이슈가 꼭 돼 있어요. 이 전기차 충전 회사들은 항상, 어제도 제가 이제 멤버들한테 알려드렸었는데, 이 자료가 있거든요. LG 헬로비전도 급등을 했지만, 제가 아는 건 이런 거예요. 물론 지금은 시장이 어째 추세가 끼어서 바닥에 와 있지만,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기차 충전소도 계속 커지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어디선가는 에너지를 쳐야 되겠죠. 지금 일반 차들이야 뭐 경유나 휘발유나 주유소가 많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전기차 충전은 안 그렇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제가 저번 달 기사들만 좀 챙겨봐도 저기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에서도 이제 주민들끼리 좀 이제 불상사가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전기차 충전 시장들은 전기차가 커지는 만큼 커질 거다. 근데 전기차 시장도 상당히 크죠. 상당히 크고, 자, 이렇게 현대차 얘기가 좀 있는데, 현대차가 테슬라보다 낫다는 얘기가 쉽게 얘기하면 그러고, 실적도 현대차의 실적 자체도 거의 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여기 보면 2분기 영업이익이 8년 만에 2조, 8년 만에 최대 실적을 쓰게 생겼어. 근데 제가 항상 알려드렸죠. 뉴스는 참고사항이에요. 삼성전자가 최대 실적 찍었을 때 신저가 찍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현대차가 신저가 찍을지 알지 모르지만 현대차는 벌써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반등해 주는 거예요. 여기가 제가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자리라고 그랬죠. 지켜주고 있고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전기차 관련주들은 이제 어차피 바닥권이기 때문에 볼만한 종목들을 제가 바로 전 영상, 그러니까 오늘 새벽 영상이니까 전일 영상에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제 재생 목록 들어가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장 정리부터 전체를 하고 갈게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이 좀 강하죠. KCT, KCS부터 볼 건데, 이런 KCT나 KCS 디지털 화폐 관련주를 좀 보면, 사실은 이제 저는 이거 물론 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다 모든 그 사람들마다 다 틀리겠지만, 이 한네트가 항상 대장주긴 대장주예요. 이쪽이 대장주고, 제가 어제도 알려드렸듯이 이런 자리 깨지 않는 거 중요하죠. 왜냐면 그동안 이때가 언제냐면 21년도 2월 달에도 지켜줬고 12월 달에도 지켜줬고 22년 6월 달 이번에 시장이 무너지는데도
이 자리가 왔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깨면 무너지죠. 따라서 시장이 그렇게 무너질 때 여기를 찍고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가 단기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월봉 대바닥권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주식들은 여기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전기차 충전 관련된 여기 있다가 여기까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전 저점을 깨지 않는 자리가 중요하고, 자, KCT도 강하게 반응해주고 있는데 역시나 아직은 추세가 하향 중인 거거든요. 이거 지금 반등해준다고 그래서 이 친구가 추세를 전환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단지 이전 저점들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보는 게, 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당연히 전기차. 네, 맞아요. 어쨌든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들은 바닥에서 단단히 모아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재무 좋고, 재무가, 그러니까 시총에 비해서 매출이 엄청 좋은 애들이 있어요. 영업이익도 꾸준히 흑자가 나고, 이런 친구들은 바닥에서부터 꾸준히 모아나가잖아요. 그러면 좀 기난목,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렸죠. 제가 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운영한다. 500만 원 정도는, 반 정도는 그런 종목 바닥권에는 사놓고서 내비 두는 거예요. 그냥 1, 2년 가만히. 그럼 자기들이 알아서 큰 수익을 내주고, 금액의 차이예요. 자, 로지시스나 KCS도 가만히 보면 월봉에서 뭐 우하향 쪽이었거든요. 굉장히. 근데 이 KCS 같은 게 60개선 이런 자리를 깨지 않는 게 중요하고, 로지시스도 60개선까지 밀렸어요. 많이 밀렸다는 얘기. 물론 이 친구도 월봉 대바닥인 건 아니에요. 엄연히 추세가 우하향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더 밀릴 수는 있는데, 누구나 생각의 차이지만 저라면 그냥 저는 이런 친구들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KCS나 로지스 같은 경우 물론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찍고 다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여기서 반등해서 갈 수도 있지만, 저는 항상 추세가 월봉에서 우하향인 종목을 안 좋아해요. 예를 들면 한네트도 엄연히 오른쪽 산이잖아. 그래서 주식은 왼쪽 산에서 사야 큰 수익이 난다고 그랬죠. 엄연히 오른쪽 산인데 반등해서 여기까지 갈지 안 갈지는 그런 건 모르겠고, 누구나 미래를 맞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한다면, 물론 이런 친구들이 대장주, 부대장주이기 때문에 못 간다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어. 더 빨리 가요. 원래 이런 친구들이 더 빨리 가는데, 저라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저라면 그냥 한국전자금융같이 역대적 최바닥이죠. 이때가 코로나 때예요. 코로나 때 밀린 만큼 한국전자금융이 밀렸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우리나라 CBDC 관련해서는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 친구도 매집봉과 거래량이 잘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엄청 좋아했거든요, 이 친구를. 근데 이제 목표가 한번 슬쩍 갔다 왔어요. 여기가 매집봉이 들어와 있죠, 이렇게. 잘 들어와 있고 빵 때렸어요. 제가 요때 말씀드렸어요. 근데 시장 무너지고 코로나가 아니라 근본에 주식시장 급락하면서 이렇게까지 떨어졌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여기란 얘기죠. 여기가 코로나 때인데 이 친구 재무나 이런 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나, 물론 파버나인 같은 친구들도 많이 밀리긴 했어요. 대바닥 와 있죠. 그렇지만 여기가 코로나 때인데 더 올 수는 있어요. 그죠? 시장 무너지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모르는 거예요. 주식을 감히 함부로 맞춘다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무조건 올라갑니다. 나를 믿고 따르세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대응하고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파버나인도 이 정도면 코로나 전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역시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엉뚱하게 뛸 수 있는 확률이 있고, 특히 파버나인 앞에 매집봉 같은 것도 잘 들어와 있어요. 지금 시장 급락하면서 무너진 거야. 어차피 이 종목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이 무너졌고, 자, 푸른 기술을 봅니다. 푸른 기술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가 있던데 이만큼 밀렸죠.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잘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요. 실질적으로 지수도 좋아지면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해도 넘을 정도로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디지털 화폐는 이 세 친구 정도가 전 좋아 보이고, 물론 한네트나 KCT, 로지시스, KCS가 못 간다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땐 오른쪽 산이기 때문에 단기 단타로는 좀 가능한데, 길게 중장기로 끌고 가기엔 자리가 좀 애매하다. 뭐 이런 생각을 좀 듭니다.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반기 코스피 하단 2,200 몰라요? 올자는 또 어떻게 알아? 그죠?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죠? 이제 제롬 파월 이분께서 자꾸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S&P도 올해 들어 18% 급락했어요. 1970년대 이래 최악을 맞이했습니다. 금리 때문에 그렇죠. 모든 금융은 금리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잘 아시죠? 굉장히 민감해요. 금리 부분이 제일 민감하고. 전 세계 시장이 다 폭락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잘 살아나는 나라가 인도네시아 올라가죠. 인도네시아랑 관련 있는 기업이 2개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2개가 있는데, 많겠죠. 제가 아는 건 2개, 제가. 근데 현대건설 기계예요. 인도네시아 쪽에 아마 공사하고 그러는데, 제 생각이에요. 제가 정확히 전문가부터 아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아마 그쪽 연결이 잘 돼 있어요. 이쪽으로. 여기 5개선만 안 끼면 돼요. 건설기계 쪽에서는. 또 하나가 이제 데모죠. 근데 데모는 원체 많이 올라왔어요. 자카르타 수도이전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많이 올라와서 우리가 벌써 이런 데서 사서 수익을 낸 친구이기 때문에 지금은 신규 진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친구예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건설기계 관련주들도 현대건설기계를 5개월 선만 안 끼는데 월봉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항상 종목은 월봉 기준으로 볼 줄 아셔야 되거든요. 앞으로 5개월 선을 깨지 않는 자리 여기다 보고 계시는 게 좋고,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추세 전환 해놨어요.
그렇게 마리님 진짜 축하드립니다. 아미오로직스를 우리 멤버님들이 그래도 많이 이렇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이식결선 깨지 않았죠. 이런 데를 잘 깨지 않고 좋고. 그죠? 기초 지식을 알으셔야 되는데, 잠깐만 제가 여기서 뭐 하나 알려드리고 갈게요. 임종필님 이거 있잖아요. 우리 멤버님들은 신규로 가입하신 멤버님들도 좀 계시거든요. 많이 줄고 있긴 한데, 많이 새롭게 들어오신 멤버들도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임종필님 이거 자주 보시면 좋아요. 이게, 뭐 지금처럼 시장 급락할 때 어쩔 수 없는데, 멤버님들 이렇게 또 멤버랑 따로 만나고요. 이걸 또 올려놔야 되겠다. 이걸 자주 보세요. 저도 봐요. 저도 이제 자꾸 나이를 먹으니까 혹시나 까먹을까봐. 그냥 기본인 거예요, 기본. 많이 밑에 있네. 오늘 올려놓을게요. 이거요, 이거. 이게 멤버님들 필독 영상이죠. 여기 보면 신규 가입하신 멤버들 제가 꼭 보라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제가 잘 담아놨어요. 한번 멤버님들하고 제가 따로 만나가지고 이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강의라기보단 저는 항상 경험의 공유라고 생각하는데 제 경험을 여기에 충분히 녹아내렸는데 제가 그래도 뭐 오래 있진 않았지만 그래도 14, 15년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섭리를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감히 함부로 안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 기본 강의 실전 투자를 보면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꼭 챙겨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신규로 가입하신 멤버들도 꼭 보시고요. 우리가 이따 한두 시에도 제가 진행할 거거든요. 자주 볼 거예요. 멤버님들을 아침에도 보고 2시에도 보면서 계속 체크를 해드리려고. 아무래도 그 멤버님들이 그 수익을 잘 냈으려는 게 제 바람이거든요. 어쨌거나 작거나 크나 항상 멤버 가입을 내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제가 수익을 내려고 노력을 하니까 항상 자주 뵈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2시는 1시 반쯤 오늘 1시 반쯤 바로 할 수도 있어요. 또 뵙기로 하고 자, 어쨌거나 DI 파워를 보면 이 정도가 단기 바닥의 환풍률로 있어요. 대신에 제가 항상 20개월 선이 가파를 때 20개월 선이 가파를 땐 조심하라고 그랬죠. 요새 저도 손절 친 거예요, 이 친구. 그죠? 어쨌거나 이 정도면 그래도 좀 단기 바닥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렇죠. 구구단을 알아야 곱셈하고 나누기가 가능하죠. 자, KH건설도 시장 그렇게 무너지는 것 같아도 결국은 5개월선 안 깨고 있죠. 지켜줄 자리를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잘 지켜주고 있고. 3호 개발도 이 정도면 진짜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코로나 때가 여기인데, 그죠? 코로나 때가 여기인데, 여기까지 오면 어떡하냐. 이게 엉망이라서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거꾸로 반등해줄 확률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자, 현대두산 인프라 코어도 반등해주고 있죠. 현대도 너무 물론 이 친구 코로나 때만큼 떨어지진 않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만큼 떨어진 주식들이 있어요. 아니, 이해해요. 금액도 크고. 근데 저 만나기 시기 전에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죠. 힘내세요. 잘 될 거예요. 다. 저를 만났으니까. 제가 뭐 수익을 내준다는 보장은 못하지만 최소한 시장에서 많은 공부는 하죠. 하루도 안 빠지고 시장을 보죠. 제가 하루도 안 빠지고 시장을 보기 때문에 어떤 섹터가 강하고 어떤 게 좋아질지를 미리 맞출 수는 없지만 흐름을 알고 있잖아요. 흐름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SC 엔진 리어링도 제가 이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대바닥권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서 대바닥권을 좀 지켜주고 있어서 건설기기 관련주들은 어느 정도 바닥권에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 친구들은 올해 7월 달에 또 우크라이나 재건 얘기도 조금 나오고 하니까 다음 달이죠. 신경 써서 좀 볼 필요가 있어. 크게 무너지지 않았고. 건설기계 관련주들도 제 채널 홈에 들어가시면 건설기계 관련 제가 따로 정리를 잘 해놨거든요. 거기서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될지를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형주 먼저 살펴보고 HB 그룹주 보고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 이런 친구들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해상풍력 1위기 어제 알려드렸나요? 내가, 그죠? 제가 알려드렸죠. SGR하고 맞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결국은 안 깰 자리 안 깼죠. 일단은 20개월 선 깨는 순간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항상 월봉이라는 건 이때가 언제냐면 2월 달에도 꼬리를 잡고 올라갔죠. 꼬리 잡고 올라가고 지금도 꼬리 잡고 올라가고 있는데 월봉은 월 말에 완성이 되죠. 그래서 주봉을 제가 잘 보시라고 그랬는데 거놨죠. 이렇게. 깨지 않아야 될 자리가 하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왜냐하면 여기 앞전에 변곡점 자리 보이시죠? 이 변곡점 자리를 뚫을 때 누군가 대량거래를 빵 실었죠. 이렇게 때 이 자리 깨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깨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제 같은 날 매수한다면, 금요일 같은 날 매수한다면, 요렇게 이전 저점 15,200원 깨지 않는 한 분할로 모아가는 거예요. 깰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는 행보는 좋아요. 회사 행보가 좋아서 손실보다는 수익을 주는 확률이 큰데, 단지 월봉에서 아주 낮게 올라간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는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삼성전자가 강하게 반응해주고 있습니다. 저 이제 이거를 진정한 수급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개인분들이 좀 팔죠. 개인들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고, 월봉에서 보게 되면 60개월 선을 이탈하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이 천만다행이에요. 이 부분이 60개월 선을 이탈하게 되면
상당히 좀 위험해요. 그렇죠. 색깔별로 좀 동기분들이 생기시죠. 노란색, 초록색, 그렇게.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가 대바닥, 그러니까 60개월, 수급, 우리가 보통 60개월선을 수급개월선으로 얘기하는데, 이런 수급개월선을 깨지 않는 게 천만 다행입니다. 주봉에선 엄연히 제가 여기가 이때 20년도 2월 달에 생긴 자리가 저항선이 될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번 주도 이거 맞고 떨어지고, 이번 주도 지금 일을 회복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러님 오셨네요. 이 5주선 돌파 안착을 해줘야 결국은 추세 전환과 턴이 되는데, 아직 그렇게 놓진 못했지만, 그래도 더 이상 60개선 밑으로 깨지 않는 게 천만 다행이에요. 자,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도 어머니 추세는 우하향 중이에요. 우린 이걸 우하향이라고 부르죠. 우상향, 우하향. 단지 바닥이 어딘지 누구도 미래에서 맞출 수는 없어요. 심하게 밀리면 60개선까지도 밀릴 수 있어요. 자, 주봉에서 봐도 일단 다른 친구들하고 똑같이, 선성자하고 똑같이 그 5주선 해주고 회복 못해죠. 즉 추세가 전환이 된 건 아니에요. 단지 요렇게 예전에 이때 언제냐면 대단해요. 이 친구도. 20년도 10월 달에 저점 여기를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행이고, 자, 일봉에서 봐도 이제 일단은 좀 살아나고 있는데, 바닥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더 이상 66,700원을 깨지 않아야 되겠죠. 이제 가격 조정, 우리가 보통 똑같아요. 조그만 주식, 그러니까 소형주나 대형주나 똑같은 거예요. 산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 조정이 깊게 들어온 거고, 여기가 가격 조정 끝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가격 조정이 이제 들어왔다는 얘기는 지금부터는 올라가도 역시나 기간 조정이 좀 더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런 기간 조정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자, LG에너지 솔루션 딱 박스권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딱 박스권에 갇혀있죠. 신기하지 않아요? 얼마냐면 저점이 38만원대예요. 요날 6월 20일 38만원 찍었는데 여기 찍고 반등하죠. 시장이 그렇게 무너져도 정확히 박스권에 있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박스권. 딱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박스권 매매하시면 되죠. 박스권 하단 매수 깨면 손절해서 박스권 매매도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가 되고, 박스권을 돌파하게 되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박스권 깨면 여기는 엄청난 매물대로 작용하게 돼요. 박스권 매매 조심하고, 삼성 SDI에 대한 좋은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엄연히 추세는 하향 중이에요. 하향 중인데 일단 여기가 바닥, 이 정도가 단기 바닥일지 알지 모르겠어. 지금 돌려주고 있는데 주봉을 잘 보고 계시라고 그랬죠. 주봉. 자, 월봉이 헷갈리면, 월봉이 바닥에 헷갈리면 주봉에서 잡으면 되는데 5주선이 있죠. 추세 전환을 시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단 시장으로서 또 밀리면 여기 선 하나 걸었거든요. 항상 제가 알려드린 이렇게 변곡점, 그러니까 5개월선이 됐든 5주선이 됐든 이렇게 돌아가는 이 자리 중요하게 지켜줘야 된다고 그랬죠. 지켜줬고 안 깨고 있는 거예요. 다음부터 이런 자리들은 깨지 않아야 되죠. 저점이 51만원쯤 돼요. 근데 대형주들은 어차피 뭐 하루하루 사가지고 승부 보려고 하지 마요. 그냥 스윙으로다가 됐든 단기가 됐든 10% 20% 먹으려면 대형주는 힘들어요. 중소형주로 해야 되고 특히 소형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네이버를 봅니다. 네이버도 엄연히 계속 추세가 하향 중인데 제가 선 하나 걸어놨어요. 60개월선, 수급개월선이에요. 요거 깨면 안 돼요. 안 깨고 다행히 돌아섰고, 자, 주봉에서도 일단은 저점 하나 걸어놨는데 이런 자리들이죠. 가격이 22만 7천원대 여기를 깨지 않으면 지금부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바닥권이 형성되지 않나 생각해보고 깊게 들어왔죠.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올라온 종목이 어떻게 주구장창 올라가냐고. 떨어졌고 이전 저점 깨지 않아야 이제 바닥이 확인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제가 LG화학만이 추세를 틀어놨다고 그랬죠. LG화학도 현대차처럼 떨어질 자리까지 떨어졌고 지켜줄 자리를 지켜준 것 뿐이에요. 주식은 지켜줄 자리를 굉장히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 자, 주봉에서 봐도 역시나 딱 자리를 턴해놨죠. 2주 전혀 훼손 안 하죠. 20주선을 전혀 훼손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자, 일봉에서 봐도 이런 자리들, 그죠? 예전에 앞에 매물대가 있어요. 여기를 위에 있고, 이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유일하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는 그런 친구가 되고, 두산하이브리티 그만 말씀드렸고, HMM도 좀 위험했었어요. 근데 뭐 영업이익이 떨어지든 말리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달에 20개선을 회복해주느냐 못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때 변곡점 가격이 24,500원이거든요. 저 아슬아슬 그 밑에 있는 거 돌려놔야 돼요. 제가 권았죠. 여기 깨면 크게 무너진다고 권았는데 저번 주에 안 깼고 이번 주도 안 깨고 있죠. 여기를 깨지 않아야 됩니다. 그죠? 예전에 되고 지금은 그래도 좀 단기 바닥을 형성하고 있지 않나. 깨면 엄청 위험해. HMM 잘 보고 계셔야 되고. 안암전자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 친구는 앞으로 더 가긴 갈 것 같아요. 이제 주력이 아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뛸 때 차익 실현하는 게 맞아요. 주력이 아니면 지금 추세는 엄청 좋은 거죠. 절대 이탈하지 않아야 돼. 그죠? 20선 절대 이탈 안 하고 있죠. 중기적으로 조정이 딱 끝나고 제가 어제도 매물에 알려드렸죠. 이 친구가 어제 20주선만 잘 지켜주고 나가면 굉장히 좋다고 그랬는데 오늘 시초가가 베스트 타이밍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목표가요. 찍었죠. 내가 이 친구가 주력이 아니다. 내가 뭐 이렇게 두세 달 들고 갈 종목이 아니다. 앞으로 비중이 크지 않다 그러면 그냥 어느 정도 적당히 차익 실현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시장이 이렇게 아주 만만하거나 막 이렇게 이런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을 잘 하시고, 이게 주력이다. 내가 두세 달 정도 밀려도 참을 수 있고 내가 더 큰 돈을 넣을 수 있다 그러면 들고 가는 게 맞아요. 본인 자금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대응하는 게 좀 맞습니다. 지수가 3%만 하락해도 밤대 매매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분들 꼭 신용이나 이런 거 무리해서 쓰지 마세요. 지금은 그렇게 쓰지 않는 게 중요하고, 규제 완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제가 영상 처음 찍을 때 대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하죠. 막 몇 조씩 막 투자를 하는데, 그게 바로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어요. 그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게 좀 사실이고, 전기 관련 얘기가 좀 있죠. 그래서 작년 1인당 전기 사용량 역대 최고래요. 우리나라가 전기요금이 OECD 하위권이래요. 전기요금 인상 얘기가 있는데 오늘 발표하죠. 다음 달엔 가스도 오르고 전기료도 오르고, 전기 관련주 한전은 전기 관련주 수혜를 보긴 받아요. 수혜를 받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저는 그래요. 나라에서 만약에 가격을 결정을 할 수 있거나 이런 기업들은 저는 웬만하면 투자 안 하거든요. 뭐 한국 도시가스라든가 투자 안 하는데, 일단 한국전력이 뭐 바닥으로 막 떨어지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어째 바닥 가격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가가 막 크게 급등한다거나 이렇게 되긴 좀 힘들고, 왠지 지금 저런 뉴스로 인해서 조금 수혜를 볼 수 있기는 해요. 근데 막 급등한다거나 이렇게 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한국전력은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고. 전기주들은 광명전기는 지켜줄 잘 지켜주고 있죠. 제가 월봉에서 20개선만 안 깨면 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여기만 안 깨면 자 추세를 잘 지켜주고, 일진전기도 가만히 보면 5개월선 잘 지켜주고 있죠. 그죠? 5개월선을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추세가 이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네요. 자, 재룡전기도 보면 원체 시장이 무너지도 많이 안 무너진 친구가 이 친구거든요. 앞으로도 이렇게 60개월선 이거 뚫어줘야 돼요. 절대 앞으로 20개월선 깨면 안 돼요. 그래 이 추세가 유지가 되고, 60개월선이 강력한 저항선이 되는데 6,700원대가 되거든요. 여기를 뚫어주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세명전기도 이 정도면 대바닥권이에요. 제 생각에. 물론 바닥은 누구나 함부로 맞출 수는 없지만 모든 여건을 좀 봐서 잘 모아나가면 세명전기도 손실보다는 수익을 줄 확률이 커요. 재룡산업도 이 정도 뭐 그죠. 코로나 때가 여긴데 여기까지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정도가 바닥권이고, KBI메탈도 마찬가지죠. 엄청 떨어졌어요. 11일 픽싱 최저가 11,700원을 알고 여기까지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그죠. 네, 지금 반등해주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전 저점만 깨지 않으면 역시 추세를 좀 더 올라갈 확률이 있고, 다운전선, LS전선도 마찬가지로 LS가 행보가 좋기 때문에 다운전선 딱 60개선만 안 깨면 돼요. 가격이 22,000원대인데 이런 자리만 깨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고, 뭐 대한전선은 일단 주봉에서 보면 깨지 않아야 될 20선 잘 안 깨고 있죠. 그러니까 신규 매수 타이밍이 되기도 해요. 앞으로도 20주선 같은 자리 깨지만 하면 되니까 오늘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겠죠. 딱 5일선은 안 깨면 되고, 이제 대원전선 같은 경우 이제 월봉에서 추세는 깨졌는데 이 정도면 그죠? 많이 떨어져서 지금부터 60개선 회복해 주거나 이런 상황이 좋아져요. 주봉에서는 대한전선하고 틀리게 엄연히 20주선 깨면서 추세 깨진 거. 그러니까 대한전선도 20주선 깨지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20주선이 이렇게 무서워. 그러니까 대원전선은 앞으로 이전 저점, 시장 폭락기대 저점만 안 깨면 앞으로는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LS전선 같은 친구들도 보면 월봉에서 위치가 낮죠. 이 코로나 때 여기만큼 왔으니까 LS전선 아시아도 앞으로는 돌아갈 확률이 더 커요. 예전에 앞에 급등한 적도 있고, 이 친구도 회사가 이 LS 자체가 전기 쪽으로 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LS전선 아시아나 가온전선은 밀릴 확률보다는 잘 올라갈 확률이 있습니다. LS 일렉트릭도 시장에 무너진 거에 비해서 전혀 안 무너져요. 단지 이 친구는 1차 목표가 여기였거든요. 여기였을 때 왔어요. 이걸 뚫어줘야 돼. 못 뚫어줘 조정 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추세가 이탈이 안 되고 있어. 최소한 5주선도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굉장히 이쁘게 잘 유지되어 있는 거고, 시장 무너질 때도 크게 무너지지 않았던 게 사실이죠. 저 부분이 더 신기해요. 그죠? 시장 무너지는데도 안 무너지는 거. 그러니까 시장 무너질 때 안 무너졌다는 얘기가 추세가 강하고, 또 하나가 이 친구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예요. 세력들이 시장 무너질 때 안 밀린다는 얘기죠. 그죠? 자율주행차 관련 중에 NCN을 제가 재료 올려놨는데 흐름이 NCN이 제일 무난하죠? 오늘 어떻게 됐나? 코리아 FT도 많이 뜨고, 원래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를 좋게 봤는데, 그중에 코리아 FT가 제일 빨리 뛰네요. 그죠? 원체 많이 떨어졌어요. 여기가 코로나 때이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도 아마 낙폭과대로 인해서 코리아 FT처럼 다시 뛸 확률이 좋고, 자, NCN이 꾸준히 좋죠. 이 친구도 원체 원룸 바닥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장 무너질 때 전혀 무너지지 않은 친구고, 자, 주봉에서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NCN이
60주선 위에만 좋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정확히 60선 위에 있고, 단지 좀 갭을 띄었는데, 60주선 다시 찍고 나가고 이럴 때가 좋을 것 같아요. 양봉이니까, 그죠? 다시 지하권으로만 안 들어오면 NCN도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유니트로텍 같은 친구들도 뭐 이제 유상증자 이슈가 있긴 한데 세지 않죠. 무상증자 1대 0.26밖에 안 돼요. 이 정도 많이 떨어졌어요, 이 친구. 유니트로텍도 이전 저점만 깨지 않으면 이 친구도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앞전에 대량 거래가 들어왔죠. 유상증자, 무상증자 때문에 들어왔든 뭐 때문에 들어왔든 대량 거래가 터져 있기 때문에 한두 번 더 급등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항상 아남전자하고 에이테크 솔루션은 비슷하게 움직여요. 삼성의 M&A라든가 이런 이슈가 있는데 이런 대바닥만 안 깨면 이 친구도 아남전자 뛸 때 같이 잘 움직일 수 있어서 이런 자리들 잘 기억하고 있어. 안 깨잖아요. 그러면 또 한번 매수해 볼 만한 그런 위치들에 좀 있기도 합니다. 태양광 관련주 어떻게 됐나요, 요새? 그냥 꾸준히 유지해주고 있죠. 이 친구들도 많이 떨어진 것 같지만 실제 많이 안 떨어졌어요. 전혀 추세가 안 깨지고 있고 SDN도 5개선만 안 깨면 되고 SNG도 5개선까지 밀려주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 이 친구도. 딱 여기 요 자리죠. 60주선 이런 데 다시 오면 SNG 태양광 관련해서 참 살만한 친구예요, 이 친구. 이게 20에 40회선까지만 오면 돼요. 이게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JNC 에너지도 잘 살아나죠. 헤드에도 너무 떨어진 거야, 지금. 너무 떨어져, 너무 떨어져. 코로나 때가 여기인데, 그죠? 나 진짜. 지금부터 반등해줄 확률이고, 하루 이틀 정도 더 출렁일 수는 있어요. 오늘 코드닥이 올라갔다가, 뭐 어제도 3% 급등, 오늘 3% 급등 막 그렇게 되기보다는 하루 이틀 쉴 때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자리를 잘 보고, 어제 오늘 같은 날은 너무 빨리 올라가서, 사긴 그랬지만, 뭐 안 떨어지고 더 올라가면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이, 다행이라 좋겠지만, 한두 번 또 흔들릴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좀 있습니다. 풍력도 잠깐 볼까요, 유닛은? 제가 생각하는 풍력 관련주들은 유니슨 같은 친구들도 그냥 바닥권에서 꾸준히 모아나가면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20개월 선 정도가 목표가인데 역시 괜찮아요. 이 친구도. 원체 싸죠, 주가가. 우리가 뭐 유니슨을 제가 이런 데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보아양일 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여기서 얘기했기 때문에 손실보다는 수익질환이 커요. 태웅도 월봉 대바닥만 안 깨면 돼요. 동고에센시도 마찬가지고 CS 베어링 같은 친구들도 이 5개선 안 깨도 된다. 안 깨고 있죠. 투자율이 된 거예요. 무상증자로 권리력이 생기든 말든 그냥 그런 건 다 참고사항이에요. 결국 추세만 유지해주면 되고 깨지 않아야 될 자리 5개월선과 20주선을 절대 훼손하지 않고 있죠. 즉 중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지금 상황이 좋은 거예요. 오늘 많이 올라갔죠. 지금 사기엔 좀 그립고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또 온다거나 깨지 않으면 충분히 다시 한번 매수해 볼 만한 그런 종목들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시노팩스 잠깐 볼까요? 나와라. 시노팩스도 전혀 추세 안 깨고 있죠. 이 친구도. 그렇게 시장이 밀려도 깨지 않아도 여기서 안 깨. 저 웬만한 종목들은 추세를 깨가지고 다 여기 와 있거든요. 코로나 때만큼 전혀 훼손하지 않고 있고 주봉에서도 뭐 추세가 쨍쨍하죠. 지금부터는 60주선 밑으로만 안 내려오면 이 친구는 또 한 번 떼요. 잘 뗐던 친구거든요. 뛰고 있죠, 지금. 어째 좀 끼도 있고, 그죠? 이렇게 대량 거래가 좀 잘 터지면서 이 친구도 매집봉 비슷한 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황이 크게 나쁘거나 그러질 않아서, 시노팩스도 꾸준히 관심 갖고 보는 게 좋고, 건설기계 섹터를 제가 한번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내서 오늘 저녁 때는 건설기계를 제가 좀 확률이 있어요. HM은 받고. 비료 사료는 좀 조심해서 봐야 되고 언제든지 뭐 급락할 수 있으니까 높은 종목들 뭐 고려산업, 뭐 한일사료, 뭐 현대사료 조심해야 돼요. 주류 관련주가 오늘 좀 좋죠. 보혜양조도 이 정도면 대바닥권이죠, 그죠? 불안할 확률도 크고. 자, 풍국주정도 수소 관련주기도 해요. 역시나 바닥 찍었고, 물론 이전 저점만 안 깨면 돼요. 그게 너무 위험한 거지, 그죠? 시장 약할 때도 크게 안 흔들렸어요, 지금. 자, 창의에탄올이 급등했다 왔습니다. 오늘 14%. 야, 여기가 완전 대바닥이야. 몇 가지 밀리냐. 이거 엄청 좋게 본 친구인데, 시장은 못 이겨요. 아무리 내 종목이 좋다 해도 절대 시장은 이길 수 없는데, 이게 긴 꼬리가 달렸는데, 이 친구도 오늘 또 들어왔죠, 거래량이. 앞으로도 올라갈 확률이 크고, MH 에탄올도 다시 제자리 왔죠. 이 친구도 이거 좋은 자리거든요. 여기까지 밀려있기 때문에 MH 에탄올도 지금은 아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시간이 12시를 넘었고, 그죠? 12시를 넘었고, 거의 이제 웬만한 오늘 주요하게 살펴봐야 될 섹터와 종목들은 살펴본 것 같아요.
저녁 때 항상 7시 반에, 저 보고 잠깐, 저기 좀 보고 갈게요. 원전주들. 강하네요. 그죠? 엄청 강하네. 그죠? 저는 여기 안 깨고 있고. 자, 우리 기술도 제가 이식교선만 안 깨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전혀 훼손하지 않고 있죠. 앞으로도 이식교선만 안 깨면 돼요. 현재 이식교선이 각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이 자리를 깨게 되면 크게 무너지는데 시장이 그렇게 급락을 해도 훼손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우리 기술은 앞으로 이식교선만 깨지 않으면 좋고 BHA도 강하죠. 이 친구도 정확히 이식교선이에요. 여기만 깨지 않으면 돼요. 지금 더군다나 매물대가 5교선을 회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좋아졌고 자, 주봉에서도 추세가 살아났습니다. 그죠? 지금부터 역시나 여기가 월봉에서 20교선 자리고 지금부터는 20주선 이런 자리 깨지 않는 자리를 잘 보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전도 강해서 다행이네. 그죠? 오르비텍이 좀 강해야 되는데 몇분들 오르비텍 얘기를 많이 하셔서 자, 오전 여기까지 진행하고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저녁 때 그죠? 저녁 때 7시 반에 뵙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주 뵙고 멤버님들은 제가 1시 반이나 2시쯤에 다시 들어올 거예요. 들어와서 썸네일이 이거예요. 이제 장중도 중요하니까 이 썸네일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오후장 잠깐만 이거 제가 1시 반이나 늦어도 2시 안에는 들어와서 오후장에 어떤 거 익절할 건 어떻게 익절해야 되고 또 손절할 건 어떻게 손절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하면 볼 수 있으니까 2시에도 멤버님들 많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긴 시간 고생하셨고 멤버님들 1시 반이나 2시에 또 뵐 수 있는 걸로 할게요. 아마 그 커뮤니티 게시판 알림 설정해 놓으시고 자동으로 뜰 거예요. 자, 긴 시간 고생하셨고 진심으로 고맙습니다.